오랜만이에요. 잘 계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잘 사업 잘 지냈어요. 돼요? 짠! 맛있네요. 전 뭔가 되게 심각한 사명감보다는 이거 있으면 좋은데 왜 왜 아무도 안 하지?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저는 이제 체킷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집에서 성병이랑 질염, 보통 STD12종이라고 하는데 그 검사를 하고 비대면 진료로 연결되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산부인과 의사여가지고 네, 저와 직결되는 실제로 전문가시네. 산부인과 선생님이 그 진료해서 처방을 내려야 되는 그런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네네네. 비대면 진료로 연결이 아, 되는. 네네. 체킷은 그러면 어떤 프로세스로 되는 거죠? 일단 저희 앱을 설치하시고 신청하시면 키트를 보내드려요. 그럼 키트로 셀프 채취하시고 이제 여성분들 질 셀프 채취고 남성분들 소변 채취해서 가이드대로 하신 다음에 문 앞에 놓고 수거 신청 저희 앱 통해서 하시면 저희가 수거해드려요. 병원에서도 다른 검사센터 의뢰하는 것처럼 저희도 전문 검사센터에서 검사가 되고 그다음에 결과 나오면 비대면 진료 이렇게 진행되는 순서입니다. 그래서 보통 엄청 심각한 성병 같은 거는 딱히 많이 없고 질염이 거의 대부분 계세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타겟 고객이기도 하고 남성도 검사는 하지만 여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세요. 제가 남성이라 잘 모르긴 한데 질염이 일종의 건강의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여성의 생리주기 사이클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게 많고요. 질염이 근데 조금 이상하게 뭐 양이 많거나 냄새가 나거나 색깔이 좀 다르거나 양상이 다를 때는 이제 성병이라든지 박테리아든 뭔가 염증이 생긴 그런 상황일 수 있는 거죠. 고객들은 어떤 반응이세요? 크게는 두 부류인데 20대 초반에 성생활을 처음 해보신 분들은 막연하게 알고는 계시거든요. 저희 통해서 처음으로 검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니면은 직장 생활 때문에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고 직장 생활 때문에 바쁜데 시간 쪼개서 못 갈 때 이분들이 좀 더 만족을 하시는 것 같아요. 20대 초면 가는 것 자체가 좀 저항감이 있겠다. 요즘은 많이 좋아지긴 했어요. 제가 이거 시작하게 된 거는 제가 20대 후반이었고 여자친구들이랑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한 번씩은 하긴 하거든요. 너 산부인과 갔냐, 뭐 검사 해봤냐, 어디 추천해달라, 산부인과 좋은데 추천해달라 그런 얘기 하면서 영국 같은 데는 키트를 무료로 주기도 하고 그런 서비스가 있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페인 포인트가 명확하고 우리나라에 아직 없으니까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어요. 체킷 서비스는 20대 초반의 여성, 30대도 많이 30대. 실제로 고객의 니즈는 좀 분리가 되나요? 20대 초반은 좀 익숙하지 않아서 한 부분들을 편리하게 하는 게 있고 30대 초반의 직장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적인 제약 때문에 그죠? 근데 확실히 우리 서비스가 꼭 있어야 되는 그런 사업이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뭔가의 영역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잖아요 지금. 맞아요. 건강 관리에 있어서 적극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다거나 병원에 진짜 정기적으로 간다거나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면 일단 좋은 거고 저희가 사실 피부팅하는 시장은 영양제 쪽이에요. 질염을 겪으시는 고객들이 많으시고 그분들 인터뷰하면은 질건강 유산균 이런 거를 많이 챙겨 드시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질염에 있어서 좀 더 이 사람들이 편하게 건강관리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라고 봤을 때 의학적으로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먹고 치료를 받는 것도 있는데 좀 더 꾸준하게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측면을 보고 있거든요. 질 마이크로바이옴 검사 통해서 맞는 타입별의 유산균을 추천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병에 대한 우리가 대처 방안이란 건 진단이 있고 진단에서 치료를 하거나 사전적으로 면역력을 키우는 예방의 기능들도 있고 말씀하신 영양제 이런 거는 좀 예방적인 거네요. 약간의 치료도 있죠.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부족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만약에 맞춤형으로 하면 나아질 수 있는. 근데 산부인과 의사로서 느끼는 거랑 오시는 환자분이라든지 그냥 여성분이 느끼는 거랑 굉장히 간극이 있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사실 질염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그런 문제에 꼭 우리만 집중을 해야 되느냐? 그건 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산부인과 의사들이 해결해 주지 못하고 해결을 할 의지나 아니면 방법이 별로 없는 것들도
되게 불편해하시는 것들이 많은데 그거는 병원 가서 해결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해결해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한 거죠. 체킷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쭉 이렇게 케어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건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당장 아프진 않은데 컨디션도 안 좋고 피로하고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비타민을 먹잖아요. 여성 건강 관련해서는 질염을 기반으로 해서 체크를 하고 체크한 걸 기반으로 건강 보조 식품을 추천하고 그래서 훨씬 활기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뭐 이런 형태이면 솔루션이 될 수도 있겠다. 그죠? 그쵸. 저는 아무래도 백그라운드가 바이오나 헬스케어가 없는 상태에서 체킷을 했거든요. 너무 바이오나 딥테크적인 분야가 아니라 서비스로 일반 사람들한테 이렇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서비스가 저희한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대표님은 창업자의 여러 패턴 중에 내가 잘하는 걸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해서 맨땅에 헤딩한 맞아요. 그런 분도 되게 많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기 잘한다고 해서 이제 창업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걸 잘하니까 이걸로 뭘 해보겠다. 그런 회사들이 고객에 진짜 필요한 니즈를 못 찾아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대표님은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우리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근데 세상에 없네? 내가 해볼까? 그러면 그때부터 공부해서 네. 뭐 이것도 하고 머리가 많이 깨졌겠다. 네, 맞아요. 그것도 의료고 조건 난이도라고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게다가 산부인과 영업을 했어야 되잖아요. 영업도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처음엔 진짜 그냥 아무것도 없이 우리 이런 거 할 거예요. 뭐 만나주지도 않으세요. 왜냐면 병원에는 워낙에 그런 다양한 영업사원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뭐 미리 돼 있거나 하는 게 아니면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저희 대상은 이제 일반 의원급이니까 더 어렵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돈 받은 게 광주시에서 받은 건데 그래서 광주시에 있는 산부인과랑 비뇨기과를 다 갔어요. 하나도 안 됐어요. 하나도. 네. 아 모든 산부인과를 다 찾아간 거예요? 비뇨기과하고? 네. 근데 왜 안 당연히 된다고 했어요? 안 되는 시기였어요. 왜냐면 그때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해도도 지금도 많이 없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때는 더 없을 때였고 사례가 없으니까 당연히 안 된다.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도 좀 니즈가 있으신 분들을 먼저 리스트업하고 그분들을 찾아가는 걸로 좀 해결이 됐죠. 처음에 가서는 영업 하나도 성공 못했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시도했어요? 네, 비대면 진료가 실제 서비스로 어느 정도 자리 잡혀가는 거를 보고 아, 이거 우리 해야겠다 하고 다시 했죠. 그때는 반응이 다르던가요, 산부인과들이? 그때는 저희가 비대면 진료를 이미 하시고 계시는 원장님들을 이제 우선순위에 넣고 영업을 했어요. 체킷이 체킷? 체킷 지금 55,000원입니다. 55,000원. 비싸진 않나요? 20대 분들한테는 비싸요. 신청을 하면 이 길에 수거하나요? 네, 이게 수거합니다. 수거해서 그러면 이제 해당 병원으로 우리가 보내드리나요? 아니요, 검사를 하는 검사 기관으로 검사, 보내지고요. 저희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구나, 검사는 거죠? 보통 수탁을 보내죠. 병원에서는 검사실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검사한 결과는 그 담당 의사분한테 통보가 되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시고 그거는 뭐 환자가 연락을 받나요? 환자분이 신청을 하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으니까 비대면 진료를 신청해서 결과를 신청하라는 들으세요. 알람이 와요. 네, 그러면은 신청하시고 원장님께서 환자분께 전화하셔서 결과 알려드리고 이제 처방이 필요하면 또 처방. 그냥 전화번호를 남기면 전화하는 시스템인 네, 거예요? 맞아요. 그럼 처방- 검사 결과는 어디서 봐요? 환자는 그 진료가 끝나고 나서 앱에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병원 앱하고 연동하고 환자는 앱에서 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처방이 필요하면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는데 그래도 대면은 필요 없군요. 네. 처방하면 약 배송까지 해줘요? 약 배송까지 진행됩니다. 굉장히 편리하다. 시간 비용으로 따지면 말씀하신 대로 30대 초에 직장 여성이면 굉장히 선호하겠네요. 직장인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시간을 내려면 맞아. 비용으로 따지면 뭐 그 자체가 5만 원이 훨씬 넘겠네요. 그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가치 부여를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맞아요. 사실 우리가 최저 시급만 해도 시간당 10,000원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직장인이면 시간당 뭐 2, 3만 원은 최소일 것 같은데 2시간 뭐 왔다 갔다 하는 시간 하고 하면 2시간에 3시간 3시간이면 25,000원씩 따져도 75,000원 정도의 비용이 써인 거하고 동일하니까 그렇게 따지면 보통 굉장히 큰 거네요. 시간을 아끼는 부분에서 더 만족도가 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체킷을 쓰는 순간 한 25,000원의 이익이 발생하는구나, 시간으로. 좋은데요?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병원 2번 가거든요. 원래는. 그러면 채취하러 갔다가 이제 결과 나오면 결과 되돌아
아, 가고. 그러네. 그럼 한 10시간으로 따지면 한 25만 원인데 2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마케팅 포인트를 한번 잡아가지고 괜찮네요. 다들 그 사명감에 똘똘 뭉쳐있나요?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헬스케어 쪽에서는 그런 사명감이 되게 큰 분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순하게 돈을 벌고 이런 것보다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게 꼭 해야 되는 일이다.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면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전 뭔가 되게 심각한 사명감보다는 이거 있으면 좋은데 왜 왜 아무도 안 하지? 단순한 생각으로 시작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좀 누렸으면 좋겠다. 거기에 제 욕심까지 포함이 된 거죠. 근데 사업을 하면 보통은 처음에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막상 그걸 하다 보면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나만 좋다고 생각한 건가 봐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네. 사업을 할 때 단순하게 이게 있으면 좋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해보면 원래 상상대로 잘 안 돼. 맞아. 아, 해야 되나? 굳이? 막 그러다가 어떤 포인트에서 보면 고객들 중에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큰 도움을 받았다라는 피드백을 딱 받는 순간 그때부터 이제 사명감이 생기는 거지. 아, 내가 진짜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없었으면 20대 초반에 산부인과 가기도 싫고 막 가는 게 왠지 좀 찜찜하고 이런 저항감이 있던 분들이 우리를 통해서 질병을 미리 발견하고 조기에 치료해서 나중에 난임이 될 수도 있는 친구인데 조기에 병을 발견하고 근데 그런 피드백을 받는 순간 사명감이 생기지. 내가 진짜 세상에 소금과 같은 존재. 그까지 가야 되는데 고객들이 그런 게 있긴 하죠. 체킷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이게 있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병원에 가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포인트가 네. 좀 달라요. 물론 세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들 중에 전자상거래 없어도 잘 살았었어요. 우리가 뭐를 구글에 찾아봐. 도서관 가서 다 뒤지지. 다 할 수 있는데 시간과 여러 가지를 줄여줌으로 해서 이게 장벽을 낮춰주면 사람들이 쉽게 들어가잖아요. 전자상거래는 거래 비용을 줄여준다고 하고 또 우리가 전자민원 서비스는 구청에 가거나 하면 다 해결되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휴가를 내가지고 하루 벌이를 포기하고 서류 하나 떼러 가던 게 옛날이었는데 전자민원 서비스가 생기니까 책상에 앉아서 잠깐 5분 정도 해서 그걸 해결하면 휴가를 반나절을 안 내도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이 같이 있는 일이거든요. 대표님 일도 휴가를 반나절 내고 병원에 가야 되는 일들을 집에서 해결해 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분들한테는 꼭 있어야 되는 서비스죠. 맞아. 그래서 보면 사업 초창기에 내는 아이디어들이 이러면 되게 편리할 거야. 조금 있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이 막연한 가정 속에서 일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사업을 실제로 해보면 그것들을 확인을 하게 된다고. 맞아. 아, 이게 진짜 필요하네. 물론 모든 인류에게 다 혜택을 줄 수는 없지만 이것에 불편한 사람, 이게 단 10,000명, 10만 명이면 그런 사람들이 만족하는 순간 우리의 존재 이유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딱 없어지는 순간 최소한 몇만 명의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몇만 명의 사람들이 반차를 내야 돼. 그러면 4만 반차를 내야 되잖아. 우리 고객이 4만 명이야. 그러면 4만 반차가 일어나고 그러면 2만 일의 손실이 일어나고 국가 경제적으로 이게 맞아. 생산성이 확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거라니까요. 우리 서비스를 함으로써. 저는 당연히 이 체킷 서비스, 현재 서비스 자체는 진짜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우리 고객이 고민하는 게 대부분 지렴이고 지렴 고객들이 더 필요한 게 뭘까? 우린 계속 그냥 뭐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서비스 해주는 걸로는 족하지가 않은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한 모델에 대한 경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돈 벌 수 있는지, 더 큰 비전을 가질 수 있는지 이런 측면의 고민이 요새 있는 것 같고. 초창기에 사업하면 그 고민들을 대부분 하잖아요.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대규모로 잘 되지 않거든요. 뭐 고객이라고 하죠. 100명도 안 되고 자기가 돈을 내면서까지 서비스 받는 사람은 더 극소수잖아요. 되게 뭐 다들 별 볼 일이 없어요. 100명, 200명, 많으면 1000명 이렇게 해서 가잖아요. 알레시아는 투자자들도 어떻게 돈 벌 거냐라고 계속 질문하잖아요.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겠어? 이런 공격을 받죠. 실제로 이게 별로 안 남잖아요. 근데 이게 고객이 가치를 느끼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면 이걸 좀 일단 접어둬야 돼. 고객이 가치를 느끼는 체킷 검사 키트를 보내고 수거하고 검사 결과를 통보하고 하는 거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꾸 여기에 집중 안 하니까 예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나중에 수익 모델을 붙이거나 건강보조식품을 추가로 팔고 해서 수익 모델을 만드는 것도 좋은데 이 우리 고객이 우리에게 가치를 느낀 이 부분이 상당한 규모로 커지는 게 우선돼야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2,000 정도. 2천이 아니라 20만쯤 된다고 생각해봐요. 20만이 됐는데도 우리한테 수익 모델이 어떻게 돼요? 당신 비전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투자사가 있을까요? 2천과 20만은 양적 차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수익 모델을 만들어봤자 2,000명일 때는 여전히 유효하지 않아요. 이게 2만이나 5만은 돼야지 동작하기 시작할 때거든요. 그러면 그 고민은 일단 접어두고 5만을 만드는 데에 모든 노력을 다 들이는 거지. 아마 투자 받으러 라운딩 다니면서 또 그런 느낌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공격하죠. 공격을 하니까 그러면 나는 좀 더 넓은 비전을 얘기해야 되고 먼 미래 얘기 여기 붙일 수익 모델을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 수익 모델에 대한 비전 얘기는 소설을 쓰면 되는데 여기에 집중해서 가정을 할 때 5만 정도가 되면 뭘 붙여도 수익 모델이 동작하기 시작하는 그 볼륨이 있을 거예요. 그 숫자가 1차적인 목표가 돼야 될 것 같아. 5만 정도 되면 데이터로서 좀 어떤 의미가 발생하기 시작하잖아요. 지금 2천일 때야 지역적으로나 또는 연령대로나 아니면 그분의 직업에 따라서 요청이나 패턴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2천에서는 그 패턴을 읽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한 5만, 10만쯤 되면 못 봤던 사업의 기회들이 계속 생겨. 그 볼륨을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가 되면 좋지 않을까? 당장 수익 모델 아이디어는 솔직히 없다. 근데 나는 일단 10만 만들고 볼 거다. 10만을 모으고 나면 그 고객 데이터로부터 상당한 수익 모델이 생길 거고 10만 명의 예를 들면 내 건강에 관심 있는 사람의 DB를 가지고 있어. 20대 초반부터 30대 초반 사이에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는 젊은 여성의 DB를 가지고 있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물 갖다 붙여도 될 것 같거든. 사소한 광고를 붙이든 아니면 말씀하신 건강보조식품을 붙이든 전 채널이 우리가 열려 있으니까 수시로 10만 명을 대상으로 건강 정보를 줄 수도 있고 건강 관련한 뉴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 제공할 수 있는 게 그때부터는 무궁무진하게 열릴 것 같은데 그 볼륨이 되기 전에 미리 막 고민하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지, 답이. 미리 걱정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이 채널을 통해서 10만 명의 DB를 모을 거다. 그냥 DB도 아니야. 정말 고급 정보잖아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은. 근데 심지어는 제공하는 한 당사자도 당사자 한 명 한 명은 그냥 자기 정보만 아는데 우리는 10만 명의 DB를 알고 있죠. 그래서 IR을 하러 갈 때 네. 우리한테 10만 명 모을 돈을 좀 줘라. 저라. 그래 나 없어 지금 근데 나 이거 10만 명 할 거야 그냥 할 거야 되게 그런 당당함? 지금은 2,000명이죠. 만 명, 일단 10,000명 모아서 그것에 대한 인사이트들이 막 생기면 막 자랑하고 만 명의 데이터를 너무 가지고 좋다. 뭐 이런 트렌드가 있고 또 실제로는 그분들 대상으로 여성 관련한 건강에 고민이 많은 20대 초반에서 그 젊은 여성들한테 만약에 서베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만큼 좋은 타겟이 없잖아요. 뭐 양적, 축적이 질적 변화를 만든다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저는 그래서 체크리스트 굉장히 비전이 있다고 봤거든요. 볼륨을 키워봅시다. 아, 네. 그 볼륨을 키우는 거는 일단은 기본이라고 저희는 생각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계속 유지하고 고민하고 고객 인터뷰하고 분석해 나가면서 성병 검사, 질염 검사하면 체킷 이거 지금 온 국민이 알 수 있게 오케이. 빵빵 하고.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질염을 항생제로는 치료를 할 수가 없어요. 이게 계속 재발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궁극적으로 이걸 해결하기 위한 그런 솔루션까지 만드는 거를 MVP를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고 오케이. 저희의 메인 포커스는 이제 체킷으로 질염 성병 검사를 집에서 그러면 하는 이렇게 거. 하면 되겠네요. 10,000명 키우고 여기에 1,000명 테스트 해보고 2만 하고 2,000 해보고 이러면서 계속 수익 모델 전체를 완성하면 되겠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주 커지면 그때는 더 다양한 수익 모델을 붙이면 되고. 그 데이터 자체가 의료 데이터기도 하고 또 개인의 문진이나 자기 상태에 대한 거, 뭐 생리주기 데이터 이런 거 다 포괄이 돼서 여성 건강에 관련된 데이터 우리가 제일 많이 갖고 있다. 여기까지 가는 게 저희 목표예요. 네. 잘 될 것 같네. 좋네요.